아주 그 볼턴 아저씨가, 이 코스염 아저씨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볼턴의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 회고록을 보면은요, 와,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 정말 창피해가지고 어디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김정은이의 대변인, 그것도 아까워요. 김정은이의 수행비서? 김정은이의 연락책? 그런데 트럼프도 싫어하고 김정은이도 싫어하고 쟤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지? 딱 그 짝 아니겠습니까? 이 볼턴이 그 방에서 일어난 일, 이게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판매 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경우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되는 겁니다. 거의 뭐 그건 99%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민주당은 7월 달에, 그 다음에 공화당은 8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어느 당이 이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가서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를 다 봤어요. 걔네들한테는 참 부러운 게 전당대회가 아주 축제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한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바이든하고 이 트럼프하고 이제 1대1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전당대회에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지원연설, 지지연설을 할 때라든가 전당대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미국 전당대회는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이 가능하시면은 한번 유튜브로 쭉 중계를 보십시오. 딱 하나, 어느 당이 시간을 잘 지키나를 보세요. 보통 연설을 하게 되면은 지지 연설하는 사람한테 10분 뭐 이 정도 줍니다. 그럼 그거를 지키는 당은요, 나를 버리고 쟤를 지지하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화당에서 머케인이 나왔을 때 제가 머케인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머케인을 지지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나왔던 이른바 찬조 연설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될 때를 그리고 이번에 머케인은 안 될 테니까 나를 선전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20분 30분씩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했어요. 근데 오바마가 나왔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시간을 따박따박 지키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오바마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긴 어디냐, 누구 정말 창피하다 고민정 얘기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진아웃만님, 이 바이든 친중, 네, 볼턴 돈방석 채연이님 다 맞는 말씀이에요. 볼턴은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볼턴이 이렇게 친중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볼턴은 매파이고요, 철저한 공화당주의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볼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꼽사리를 잘 낀다 뭐 이런데, 문재인 꼽사리에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이번에 볼턴의 이 기록물, 그 회고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뭐 이렇게 폭로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니까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 이 회담도 하자고 그렇게 징징대고 얘기한 게 문재인인데, 그를 이제 볼턴의 얘기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오케이 아주 그냥 떨떠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이제 판문점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멋지게 한번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1대1의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볼턴의 얘기에 따르면 문재인이 그냥 아주 발광 내지는 발악을 하면서 거의 그냥 나도 거기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번이나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이 김정은이도 아니 1대1로 완전히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 거기다가 꼽사리로 문재인 수저 얹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마뜩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때 그 황당한 판문점 이거 보셨겠지만은 거기 가서 사진 찍는데 막 그 문재인이 막 얼쩡거리고, 근데 트럼프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님. 이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 그냥 아주 떨떠름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끼어가지고 트럼프 옆에 막 웃으면서, 웃는 거 문재인밖에 없어요. 어?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담배꽁초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온 담배꽁초 사진인데, 저희 그 스텝이 아마 이 사진을, 글쎄, 지금 이게 아마 뭐 북한에서 문재인 얼굴에다가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이 사진을 공개했다, 뭐 삐라로 보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달레반이라든가 깨문이더니 감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촛불 집회라도 하든지 북한 비난을 하든지. 근데 아마 이런 심정이, 트럼프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김정은이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운다잖아요. 이거 다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 아마 심정이 저런 식으로 문재인 얼굴에 담배 꽁초를 그냥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사진 빼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그 판문점에서 할 때 아무도 끼워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나중에는 또 비키라고 해가지고 또 비켰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그 방에서 둘이서 이 성조기하고 뭐 북한 인공기 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옆방에서 대기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죠.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판문점이면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전 그때요 진짜 창피해서 혼났어요. 또 다른 사진 한 장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다 띄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문재인 외교, 우리가 혼밥 외교라고 하죠. 중국 가가지고 노영민 주중대사 부부하고 정수기하고 같이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조그만 허술한 아침밥집 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넷이서 밥 먹는 거. 와, 그때 정의용이 그런 말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을 드신 게 아니고 14억 중국 인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다. 야, 아부 중에서 정말 기록해야 될 아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왕따 외교. 지금 보면은 마크롱도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이 뭐 만나자고 하면은요,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문재인이 외국 나가는 거 코로나 때문에도 안 나가지만 그렇게 정수기가 좋아해가지고 온갖 나라한테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투자 얼마 해달라. 뭐 기업, 너희 기업들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서 시장 규제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데 그 기업 나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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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정상들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밥을 한 번 사면은 그 다음에도 또 밥을 사야죠. 이러면서 오고 가는 기브 앤 테이크죠. 답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김정은이가 답방도 안 올 뿐만 아니라 그 앱이 되는 김정일이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뭐 답방 어쩌고 하는데도 이제까지 답방 왔습니까? 문재인이도 답방 왔습니까? 자, 그런데요,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점입 가격입니다. 와,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로지 이거밖에 모르는 장사꾼으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꾼들이 외교를 하는데 여러분, 호구 고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호구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에요. 저 등신, 저 바보, 꼽사리 끼고 싶고, 그 옆방에서도 지 나라인데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쟤는 싸구려야, 쟤는 양아치야, 쟤는 바보야. 딱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트럼프 생각에. 그래서 트럼프는 옛날에 트럼프가요, 자기 다 망하게 생겼을 때 뉴욕 그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말하자면은 주식, 트럼프 이 투자회사 주식을 34불까지 올라갔을 때 그거를 팔고 먹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식이 2불로 내려갔어요. 그때 가산 탕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주식을 샀냐? 제가 이제 이 BBC인가요? 거기서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한 거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신라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임입니다. 이런 비슷한 거를 트럼프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제일 호구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50억 달러를 국방 분담금으로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못 받으면은 그 50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 그리고 우리는 1년에 380억 달러가 이 무역 적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은 돈 낭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혈맹은 어디 가고, 꿈이라는 거는요,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 가족, 피부치, 혈맹 이런 거를 통해서 군사적인 이상, 국방적인 꿈마저도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와 이런 김정은, 문재인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뻥을 막 친 겁니다. 김정은이 1년 만에 비핵화한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볼까? 볼턴 회고록에 대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김정은이 32살에 암흑에 돈 없는 나라에 이런 애를 누가 상대를 했어요? 차라리 감비아의 대통령을 상대를 하지. 그런데 이 김정은이 1년 만에 비핵화를 할 정도로, 그런 뻥을 어디 가서 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재인이 1년 만에 비핵화한대요. 핵무기 포기한대요. 이렇게 트럼프한테 속살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억셉트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나한테 얘기한 것은 틀린 정보가 많다.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혼밥에 왕따 외교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냥 꼽살이 끼려고 하는 찐득이 외교에. 근데 이거 결론을 내면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등신 외교죠. 등신 외교. 완전히 등신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로 보니까 갤럽에 의해서 문 지지율이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믿고 걸르는 리얼미터라 하더라도 보면은요, 2달 만에 10%가 빠졌어요. 62%에서 53%로.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10% 빠져서 이제 43%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실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즉, 문재인 너무너무 못한다, 치 떨린다 하는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생각. 즉, 문재인 잘한다가 아니라 문재인 못한다가 잘한다를 넘어서서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아직은 오차 범위이지만은 이거 오차 범위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41.8%였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 지지율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지율은 여러분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꼬라 박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 지지율, 특히 20대 남자, 3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이냐 아니면 유화책을 써야 되나. 그동안은 유화책을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높았죠. 근데 아니다, 이제는 대북 강경책을 써야 된다가 40%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책을 써야 된다는 게 32%였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김여정이라는 그 새파란 여자애가 말하자면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거. 이게 북한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김여정이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보여준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이건 나라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 삥 뜯는 정말 윤미향이 같은 애들만 살고 있는 정말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 교육은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25입니다. 이날 6.25 때 여러분하고 한번 6.25의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6.25가 이제 일어난 지 70년도, 꼭 70년이죠. 올해가.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젊은 친구도 있었어요. 이젠 친구도 아닙니다만. 근데 이 모든 거를 이제 떠나가지고 6.25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6.25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6.25에, 즉 6.25 때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냐? 모택동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허가했느냐? 그리고 김일성이 남침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그리고 김일성은 왜 남침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